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카페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고 헬스장, 노래방 운영과 종교 시설 대면 예배 등도 조건부로 재개됩니다.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카페는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불만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으려 지자체들이 겨울 축제를 취소했으나 얼어붙은 하천과 호수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비교적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지만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백신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접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까지의 백신 접종은 참담한 실패였다며 관련 물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속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입안을 헹굴 물을 주지 않은 게 이유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고 싶다는 소상공인이 3배나 늘었지만 그동안 버팀목이 됐던 대출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N이 자영업자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일부 영업 제한을 완화했는데요. 월요일부터는 카페에서도 1시간 이내 취식이 가능하고 노래방과 헬스장 등 일부 시설도 조건부로 문을 엽니다. 먼저 오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와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현실적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1m 거리두기를 하면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과 방문 판매업도 오는 18일부터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밤 9시 이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운영 제한이 풀리는 카페는 19만 곳,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은 11만 곳이 넘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은 경고지만 2차 적발 땐 최대 10일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정부는 겨울철인 다음 달까지는 재확산 위험성이 커 방역 조치 조정을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한 기준도 일부 완화했는데요.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대면 예배가 금지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은 좌석제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 허용 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기존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가 원칙이었지만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의 인원이면 현장 예배가 허용됩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정규 예배 외에 성경 공부 모임이나 부흥회 같은 소모임이 금지되고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숙박과 음식 제공이 제한됩니다. 방역 당국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방역 수칙을 유지를 하면서 예배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을 보장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은 일부 종교시설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4차 대유행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적 모임이 증가하고 더 늘어나게 되면 터질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지하에 있는 함께가 잘 안 되는 교회라든지.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 허용 규모가 너무 적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처분까지 받은 부산 세계로 교회는 내일 야외 대면 예배를 예고해 방역 당국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정부는 카페나 헬스장 그리고 노래방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도 완화했습니다. 업종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릅니다. 어떤 쪽은 환영 의사를, 다른 쪽은 아쉽지만 숨통이 튀었다. 또 다른 곳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합니다. 손기준 기자가 업주들을 만나봤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손님이 가게에서 앉아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 된 카페는 환영 일색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매출이 다시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도 가득합니다. 월급 가져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아예 못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더 와주시면 이제 감사한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는 일단 열 수 있어 다행이다라는 반응입니다. 손님이 운동하러 계속 찾아오고 방역을 철저히 해 확진자만 나오지 않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영업이 아예 불가능한 집합 금지 상태에서 그래도 완화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시간과 면적당 수용 인원수를 정한 건 아쉬워하는 눈치입니다. 반면 노래방 업주들은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하는 기류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밤 9시 이후 영업이 여전히 금지됐고 임대료 등 고정 지출에 대한 지원도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12시까지 운영은 정말 저희에겐 최소한입니다. 임대료라든지 그 관리비라든지 이런 등등의 고정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부가 직접 개입을 좀 해서. 코인 노래방 업주들은 새로운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18일 사업장 문을 자정까지 열어두는 항의성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기준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진입하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설 연휴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인다는 방침입니다. 전정희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한 달도 안 남은 설 연휴 어떻게 쇠야하는 건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명으로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라면서도 500명대 신규 확진은 적지 않은 숫자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지 못한 이유입니다.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을 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은 거리두기와는 별개로 설 연휴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처럼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음식 섭취는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영상 통화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익명 검사를 통한 숨은 감염자 찾기도 계속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130여 곳을 설 특별 방역 기간에 맞춰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도 되는 건지, 가족끼리 모일 때 5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발표에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설 연휴 어떻게 쇠야하는 건지 사회부 정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제 봤지만 말이죠.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지 이제 다음 달 초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25일을 정점을 찍은 뒤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 지난 4주 동안 주간 하루 평균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00명대에서 500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이 추세만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5%만 줄어도 400명 미만입니다. 그렇죠. 40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음 달에는 거리두기를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2.5에서 이제 2단계로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 일부 완화한 방역 조치 탓에 감소 추세가 둔화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설 연휴가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족 모임 계획을 미리 잡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설 연휴 생활 방역 수칙을 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인 가족,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 지방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난다면 5인, 6인이 될 테니까 그래서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직 권고고 강제 사항은 아닌데요. 고향이나 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설 연휴쯤에는 백신 접종도 시작할 수가 있어서 확진자 수가 늘면 낭패입니다. 그렇군요. 설 연휴 특별 방역에 5인 이상 금지를 강제 사항으로 하는 고강도 방역 조치가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족끼리 만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설 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난 추석 전남 강진군처럼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방문하지 말라고 요청하자는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진군은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카페 얘기를 해보자고요. 카페에서 이제 앉아서 먹고 마실 수는 있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혹시 감염이 확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는데요. 예. 규정을 잘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페 이용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무조건 쓰고 있어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인 이상 방문했을 땐 1시간 내로만 이용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이고 단속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실내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인을 받을 수도 있게 됐는데 그런데 또 걱정이 출퇴근 전후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또 어떡할까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에서 성인도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은 8제곱미터당 1명입니다. 시설 면적별 수용 가능 인원수가 정해지게 되는 건데 감염자가 있을 시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효성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용자가 몰릴 경우 일부는 돌려보내야 할 텐데요. 일일이 다 셀 수도 없고 업주와 이용자 모두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숙학원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동안 이제 금지를 했는데 다시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학원의 경우도 동시간대 9명 제한해서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기숙학원, 그러니까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였고 이번에도 원칙은 금지입니다. 다만 기숙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학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를 예외로 뒀는데요. 사실상 허용한 셈입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좀 알아보자고요. 제주도가 지금 2단계는 허용을 하면서 골프장 이용 제한은 또 완화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초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골프장에서는 4인 플레이를 허용했습니다. 경기를 진행하는 캐디를 포함해 5명일 경우 캐디를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한 건데요. 제주도도 다음 주부터 4인 플레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라커룸과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는데요. 설 연휴 전후로 제주도 여행객이 몰릴 것을 경계해 2단계는 유지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자영업자들 생계를 위해 영업 제한 조치가 완화되긴 했지만은 설 연휴까지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예정됐던 겨울 축제들이 모두 취소되다시피 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모두가 멈추는 상황인데 일부 시민들이 얼음 낚시터에 몰려들면서 방역 취지를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얼음 낚시터가 방문객들로 북적거립니다. 호수 주변을 감싸는 2차선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됐습니다. 이맘때쯤 강원도에서 열리는 겨울축제가 줄줄이 취소되자 이곳은 하루 수백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낚시터의 출입 통제를 안내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시청 직원들과 현장을 둘러보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들 좀 해주시고요. 거리두기들 좀 해주세요. 제재 권한이 없는 담당 공무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아니면 뭐 그냥 레저 생활이잖아요.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은 하천법에서는 없어요.
자발적으로 실내 영업을 중단해왔던 지역 상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희도 장사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러 오신 분들도 조금 자제들을 하셔서 실내보단 감염 가능성이 낮더라도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도 있는 만큼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법무부가 서울 동부구치소장에 대한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구치소장이 임명된 지 4개월 만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징계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법무부는 통상적인 정기 인사라는 입장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해 11월 27일. 구치소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살려달라고 쓴 종이를 창밖에 내보이는 등 수용자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임명된 지 4개월 된 동부구치소장의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자리도 바뀐 바 있습니다. 교정시설 집단 감염에 대한 징계성 인사 해석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통상 이루어지는 정기 인사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교정시설 확진자 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2달 만에 1,25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 수용자는 동부구치소가 4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북부의 교도소와 광주교도소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은 전형적인 산밀 환경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한 방에 함께 생활하는 홈거실 위주의 밀집 환경으로 법무부는 수용시설 밀집도를 낮추겠다며 최근 900여 명을 가석방했지만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여전히 과밀 상태입니다. 확산세는 줄고 있지만 전파고리를 더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미국은 새해 들어서도 하루 3,000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는 등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은 재고가 바닥나서 접종 중단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부 이기정 기자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 기자, 미국 백신 얘기하기 전에 노르웨이에서 말이죠.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이 23명이나 된다.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노르웨이는 지난해 말부터 화이자 백신을 시작으로 이번 달에는 모더나 백신을 승인해서 모두 3만 명 이상이 접종했습니다. 예. 화이자 백신에 대해 29명이 부작용을 겪었고 23명의 사망자 가운데 13명은 백신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게 노르웨이 보건당국의 발표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사망했을까요? 일단 사망자는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 알려졌는데요.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백신 부작용이 열과 메스꺼움인데 노안이 있는 고령층 환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령층과 말기 환자는 백신 접종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 접종 두고 미국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바이든 당선인이 지금까지 미국의 백신 접종은 참담한 실패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 어떤 거예요?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00만 명 정도입니다. 네. 애초 지난 연말까지 목표였던 2천만 명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대기 줄이 이렇게 길죠. 디즈니랜드 다저스 스타디움까지 활용하면서 접종 속도를 높였더니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서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The vaccine rollout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dismal failure thus far. 주지사들은 접종 계획이 잘못됐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All the governors, the entire country was lied to. 바이든 당선인은 마을마다 백신 센터를 만들고 국방물자법까지 동원해 관련 물품 공급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 달 뒤면은 백신 접종 시작할 텐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건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6일 날 미국 의회 난동 사건인데 지금 이 당시에 말이에요. 펜스 부통령이 아주 납치나 암살 위기에 그걸 모면했었다면서요? 네, 당시 영상 직접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의회 앞 계단을 한 줄로 오르는 시위대가 보입니다. 예. 헬멧과 방탄조끼를 갖췄는데 이 같은 동작은 건물에 진입하기 전에 갖추는
군사작전 대형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네. 전직 군인과 경찰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고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Some guys started getting a hold of my gun and they were screaming out, kill him with his own gun.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군요. 그때 당시에 그럼 펜스 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조직적인 폭도들의 구체적인 목표는 대선 무효를 선언하지 않은 펜스 부통령이었다. 이게 미 언론의 보도입니다. 예. 당시에 펜스 부통령은 폭동이 시작된 지 14분 만에서야 의회를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난동을 벌인 폭도들이 불과 30m 앞까지 접근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지만 간신히 탈출해 화는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잖아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무슨 뭐 별도의 자신만을 위한 송별 퇴임식을 한다면서요? 네, 추가 소요 사태 우려 때문에 워싱턴 DC에는 주방위군 5천 명이 추가 투입돼서 2만 5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경비 속에서 취임식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초유의 퇴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취임식이 열리기 직전에 백악관 근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송별 행사를 연다는 건데요. 취임식 전에 떠나야 바이든 당선인의 허가 없이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백악관 참모진에 한국계 여성이 이제 합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에요? 네, 바이든 당선인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참모진에 발탁된 건데요. 일정 담당 국장직을 맡은 진알입니다. 아, 저분인가 보군요. 네, 한국에서 태어나 뉴욕주에서 자랐고 과거 바이든 재단과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앞서 한복을 입고 취임식에 참석한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 메릴린 스트링랜드, 우리 이름으로는 순자죠. 한복을 입은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네. 대중의 관심을 끌려던 게 아니라 90살이 된 어머니 김인민 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TV로 어머니가 취임식을 보기로 했는데 한복이 눈에 가장 잘 띌 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성공했죠.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스트링랜드 의원은 흑인 혈통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난 영원한 한국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기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경선을 코앞에 둔 부산시장 보궐선거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 선거 캠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예비 후보는 자가격리가 됐고 선거사무소는 잠정 폐쇄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이곳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 사무실입니다. 선거 캠프가 한때 폐쇄됐다. 오늘 오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진복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은 자원봉사자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캠프 직원 2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 와이프가 병원에서 갔는데 병원에서만 이제 확정이 나와가지고 다행히 이진복 예비후보는 음성 판정을 받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현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확진자가 방문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후보자도 확진자와 접촉해 오는 19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0일 행사에 5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지침 위반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만약에 명부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장선거 경선을 앞두고 마음 바쁜 여야 후보들은 자칫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경기도가 설 연휴 전에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해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쟁도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재명 지사가 오는 18일 발표합니다. 지난해 4월에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이어 두 번째인데 이번에도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이 유력합니다.
경기도 의회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2차 지원은 지역 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1조 4천억 원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경기도 운용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설 전에 소비 진작 효과도 있어야 되고 2월 초가 될 거고요. 10만 원 이상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지원은 또 국가인권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보편 지급에 방점을 찍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코로나 방역 태세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다른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설 밥상 민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비판 속에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놓고 당내에서 전 국민이냐 선별 지원이냐 또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음주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0.09% 알코올 농도 나왔는데요. 사실이냐고요? 사실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물 때문입니다. 음주 측정 전에 경찰이 이 팽굴물을 먼저 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라는데요. 갑자기 속이 탑니다. 예. 윤기란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도로를 지나갑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튀어나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그의 아내, 아이 2명이 목과 어깨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이 0.09%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음주 측정 전 단속 경찰관이 입안에 남은 알코올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 따르면 음주가 의심되는 피 측정자에게 음주 측정 전 200ml의 물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실수로 음주운전이 무혐의가 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과실 부분이 바뀌게 됨으로써 단속 경찰관의 실수를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한 경찰은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가해 차량 운전자는 모욕 혐의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장교, 부사관, 병이 함께하는 군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참 복잡하죠. 나이와 계급의 불균형으로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툰 같은 데도 많이 묘사가 돼 있죠. 그런데 육군 간부인 주임원사 일부가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넣은 게 알려져서 시끌벅적합니다. 이런 경우는 웹툰에서도 보기 어려운 특이한 건데요. 갑론을박 뜨겁습니다. 우종환 기자 보도 보시고요. 여러분도 가족과 미니 토론회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육군 주임원사 일부 명의로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장교의 반말 지시는 당연하다는 취지의 말로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달 21일 남 총장이 부대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남 총장은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지시하는 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며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을 쓰는 문화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남 총장의 진위가 왜곡됐다며 나이보다 계급을 존중하라는 취지이지 반말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군대는 계급사회라며 초임 부사관도 말년병장에게 반말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위관급 장교의 아버지뻘이 주임원사들이라며 경험과 연륜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명하복 관계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거든요. 예의에 좀 어긋나는 거는 좀 안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말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정할 사안인지 이거는 좀... 인권위는 해당 진정 내용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고 싶다는 소상공인들이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눈물을 삼키며 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그만 다른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 현실의 벽에 또 좌절하고들 계십니다.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은행 대출금 일시불 상환해라. 집주인과의 계약 문제도 있고 해지 문제, 권리금에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이 절실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10년간 서울 강남에서 장사해온 권정현 씨. 한 달 7천만 원에 달하던 매출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1,000만 원대로,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 제한이 되고는 90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1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거예요. 저번 달부터 2,700씩 빠지는 거예요. 작년에 1억을 손해봤는데 조금만 버티면 될까 하는 마음에 지난 1년을 보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으려 해도 대출이 걸림돌입니다. 사업주를 조건으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폐업하면 원칙적으로 원리금을 모두 한꺼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빌렸던 대출금에 대해서 일시불로 상환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임대인들이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안 해줍니다. 금융권에 대해서 일시불 상환에 대해서 좀 유보해 주시고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끔. 또 인수자를 찾기 어려워 권리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고,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원상복구비, 즉 인테리어 값도 감당 못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오는 4월 1차 시중은행의 2차 보전 대출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원금을 못 갚을 때 대출 금리가 몇 배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만큼 일회성 지원금 외에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끝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보면 북한에는 비서라는 직함도 참 많고 우리의 비서 개념과는 다른데 총비서는 뭔가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네. 한마디로 일당 독재인 노동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근데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비서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내일 최고인민위원회를 열고 주석으로 오를 거라고 하던데 여기서 주석은 뭔가요? 위원장이기도 하잖아요. 참 직책이 여러 가지라 헷갈리는데요. 주석이 뭔지는 기자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배준우 기자의 보도를 함께 보시죠. 지난 12일 8차 당대회를 마친 북한이 닷새 만에 다시 최고인민회의를 엽니다.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인사권을 갖는데 당대회 결정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노동당 총비서에 올라 유일 영도 체계를 강화한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에 이어 국가주석직에 오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5년 전 7차 당대회 직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국가의 최고 수반인 국가주석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 경제 건설을 비롯해서 국방 건설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당대회에서 박봉주 부위원장 등 고령자가 은퇴하고 간부 상당수가 교체돼 개각폭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선보인 것에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압박으로, CNN은 SLBM 시험이 이루어지면 북미 대결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며 매매 가격과 비슷해지자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취재 결과 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싼 곳도 있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550가구가 모여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최근 2달간 거래된 물량은 19건으로 평균 거래량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상당수가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로 보이는데 전세 가격을 집값에서 제외하면 투자금이 2천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갭 작은 거는 거의 다 팔리고 찾아봐야 돼요. 가장 작은 게 어떤 건지. 갭 투자가 늘어난 건 전세 물량이 줄며 전세값이 급등했기 때문. 이렇다 보니 지난 11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6.8%를 기록하며 9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싼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오르는 전세값은 갭 투자를 부추기고 다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2-3명씩 붙게 되게 되면 서로 사고 파는 과정에 있어서 가격이 단기간에 오르게 됩니다. 실제 거주하고 싶은 분들이 입주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투자자와 세입자 모두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에서 경기 도중 감독의 지시에 불만을 드러내며 퇴출 경고를 받았던 알렉스가 연일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농구에서는 허훈과 양홍석의 더블 팀워크에 힘입어 KT가 연장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의 작전 지시 중 불만을 드러낸 알렉스. 스케치 할 때 알렉스 볼 때는 알렉스 나가 그냥 그렇게 야! 항명 사태 이후 구단으로부터 퇴출 경고까지 받은 알렉스는 정신을 차렸고 오늘 경기에서도 서브 에이스 3개를 포함해 양팀 통틀어 최다인 18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정성규의 모친상 소식을 접한 삼성화재 선수들은 가슴에 근조리본을 달고 승리를 노렸지만 29개의 범실을 기록하며 우리카드의 0대3으로 무너졌습니다. 3연승을 기록한 우리카드는 선두 대한항공의 승점 6점 차로 다가섰습니다. KGC 이재도가 패스를 차단하고 스틸에 성공하고 또 공을 뺏어냅니다. KT는 허훈이 노룩 패스로 멋진 장면을 연출하며 맞받아칩니다. 만나며 접전을 펼치는 KGC와 KT. 연장까지 간 경기에서는 허훈과 붕대 투혼을 펼친 양홍석이 모두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찬바람이 불며 미세먼지는 해소됐지만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또다시 곳곳에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모레 오후까지 강원 영서 남부에 최고 15cm 이상,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 충북 북부에 5에서 10cm, 그 밖에 전국은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집중되면서 월요일 출근 시간대에 교통이 무척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 무척 춥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대구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춥다가 월요일에는 다시 반짝 기온이 오르겠고요. 화요일에는 더 큰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이달 말까지 2주 연장됐습니다. 2주 뒤 가서도 거리두기가 재연장되면 설날 가족 만남이 어려워 보이죠. 안 그래도 방역 당국이 2월 1일부터 2주간 설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죠. 1년 전 설은 코로나19 첫 발생했던 주말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추석 때 불효자는 옵니다. 이 문구가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네.
지금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니까 이번 설 문구는 불효자는 마스크 안 씁니다. 어때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자,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영상 취재부 임채용 기자가 촬영한 두물머리 나루터 설경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MBN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